이 정도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에 있는 자, 거 교통사고도 특검하자고. 자, 이 정도라면 네. 저는 특검도 필요 없다. 이제 탄핵으로 가야 된다. 바로요. 근데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지금. 정도의 증거가 나왔는데 똑같은 그 다음 거야. 얘기하셔야 에이, 돼요. 진짜. 성수야. 알겠습니다. 성수야 이러지 말자. 자, 그러지 마죠. 일단 최상병 사건은 실제로 민간인에 대한 실종 사건을 실종에 대한 예, 민간인 수색을 하다가 예. 사망한 사건이에요. 사망 사건이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최상병 사건은 수해가 나가서 민간인이 실종됐고 예. 거기에 해병대원들이 투여돼서 수색하는 과정에서 최상병이 사망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 자체는 맞아요. 이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지금 수사를 해서 그런데 초동 수사를 해서 그럴 때 만약에 신혜식 그러니까 내 들어봐요. 우리 신혜식 대표님이 아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끼어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신혜식 대표님이 책임자야.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왔어. 그래서 그 현장의 책임자가 전화를 해요. 너무 비가 와서 내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시하고 가라고 명령을 해. 심지어 직접 가서 물에 있는 걸 보겠다고 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사람이 지금. 거기 가면은 장화 신고 들어가면은 쓸려 내려갈 수도 있는 야, 위험이 이거 있는데. 진짜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세월호 때는 배가 넘어져 가는데 쓰러운데 거기 못 들어가서 왜 그때 못 구했냐, 뭐 다이빙 배를 넣어갖고 뭐 그 구조 시간을 갖다가 지켰어야 된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하다가 지금 민간인이 휩쓸려 내려갔고 수해가 나갔고 엄청난 피해가 있으니까 군이 동원돼서 그걸 막고 찾겠다는데 그걸 갖다 전화해서 야, 비 많이 오니까 들어와. 그러면 그게 해병대원이라고 국민들이 인정해 주겠어요? 당연하죠.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 네. 수습을 할 때도 그 수색하는 아니, 예를 사람들의 들어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소방관 자, 그러면 예를 들게. 비가 소방관이 많이 와. 불이 많이 아이, 붙었는데 그냥 막 들어봐요. 들어가라 그래요? 비가 많이 와. 이게 무슨 총알 내리는 게 아니야. 비야, 비. 비가 많이 와. 그러면 현장에 있는 중대장은, 소대장은 야, 비가 많이 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라. 그리고 너무 가까이 가면 이거 무너질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하고 비가 오는 상황을 뚫고 수색을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게 하라는 거지. 비 오니까 안 하고, 해 뜨니까 안 하고, 배고프니까 안 하고. 비가 그렇게, 보통 아니 무슨 비를 갖다가 아니, 지금 보슬보슬 오는 걸로 착각을 지금 하시는데 사람이 지금 빠져갖고 수색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군이. 본인의 아들이 애들이 그럼 당연히 나는 이게 충동 번개가 쟁점이 아니니까. 자, 제 얘기는 뭐냐면 신혜식 대표님 말씀 좀 더 들어보세요. 자, 이게 예, 무슨 알겠습니다. 얘기냐면은 현장에 있는 소대장의 지휘가 잘못돼 갖고 문제가 생긴 거야, 이게. 구명조끼 입으라고 사단장이 내립니까? 현장에서 야, 이거 비가 많이 오고 위험하니까 구명조끼 입어라. 네. 또 비가 많이 오면 연락할 수 있고 비가 많이 옵니다. 이 상황에 수색을 해봐야 별다른 성과가 없습니다. 근데 또 사단장 입장에서는 아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이거 그래도 수색을 해서 성과를 내야 된다. 또 계속 비가 와갖고 더 많은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의 걱정, 네. 적극적 참여. 근데 그걸 갖고 지금 와서는 왜 비 오는데 나갔니, 뭐 했는데 나갔니, 현장에서는 어떠니, 사단장이 어떤 지시를 내렸니, 이런 식으로 하면요, 앞으로 누가 나가서 그 뭐 비가 수해 갔을 때 군이 동원되겠습니까? 자, 앞에 전제 사항은 아니, 예를 들어봐. 제가 그러니까 세월호 때는 배가 넘어지는데도 들어가서 구출을 해야 됐느니, 왜 해경이 늦었느니, 그거 위험했거든, 그 당시는. 근데 그거는 왜 안 했냐고 난리치면서. 또 지금 비가 왔는데 이게 자, 일단은 제대로만 안전관리를 했으면 수색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또 그거대로 난리를 치고. 신혜식 대표님 그러니까 말씀 제가 말씀드린 건 맞아, 뭐냐면은 이 사건에 있어서 현장 책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 책임에 대한 소지를 따지고 사망 사건에 대한 문제를 찾고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 봤을 때 야, 이거 왜 이렇게 지금 사람이 죽은 부분이야. 더 정확하게 좀 뭔가를 해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화도 낼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렇죠. 대통령이 그걸 은폐하려고 했다, 뭘 하려고 했다 하면서 이 사건을 마치 엄청난 비리 사건이 있는 것처럼 만들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문제다. 아주 간단한 문제인 거예요. 간단한 문제. 이 정도도 대통령이 화를 안 내고 이 정도의 사안에 대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대통령이나 뭐 저는 솔직히 대통령이 이렇게 나설 필요도 없다고 보지만 얼마나 그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 또 사망 사건이다 보니까 애처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 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민들 입장을 봐서 관심을 가진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마치 뭐 중대 범죄처럼 몰아가는 거. 신 대표님 말씀 이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게 대통령의 뭐 이 정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좌파 진영이나 아니, 야당이 너무 제가 한 몰아간다. 거는 뭘 하라는 거는 몰라요. 저도 알 수 팩트가 알 수 없죠, 알 수 없지만 없죠.
대통령으로서 예. 합법적인 선에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좌파들은 내용도 모르면서 마치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끌고 가서 심지어 전화를 왜 검찰 때 사용하던 전화를 했냐, 전화한 거 문제 삼아, 심지어 대노했다고 문제 삼아. 아니 이러면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김성수 대표 말씀 그러니까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신혜식 대표님이 이 네. 부분은 준비를 못 하셨어. 그 나와 있는 녹취들 갖다 하나도 확인 안 하고 나오시니까 전제는 너무 맞아요. 전제는 너무 맞아. 현장에서 판단하고 현장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해줬으면 네.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나요. 근데 제7포 대대장이 전화로 하소연을 해요. 현장 상황이 너무 안 좋고 현장에서는 들어가서 입수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당연히 구조명조비도 입어야 되는 상황이고 장화도 신으면 안 된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걸 다 무시해요. 임 사단장이. 그게 다 녹취로 남아있어요. 심지어는요, 애들이 죽고 하나가 떠내려간 상태에서 둘이 겨우 구조도 못해요. 너무 탕류가 있어서 구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런 상황에서 애들이 배영으로 겨우 빠져나왔어. 빠져나왔는데 그 애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다 어딨냐? 그럼 5명은? 지금 그 간부는 여기 현장에 있고 애들은 버스에 타 있습니다. 병 몇 명? 병 3명 중에 2명은 버스에 타 있습니다. 간부 3명. 예. 얘들 언론 이런 데 접촉이 돼서는 안 되는데. 언론 분야는 누가 거기서 안에서 중용화 있습니다. 이름이죠. 예. 다 통제하는 거고. 예. 이러고 있어요. 야,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장이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일일이 다 지시했고 심지어 문자로도 지시했고 그 지시를 왜 현장에 맡기지 않고 사단장이 직접 지시를 하냔 말이에요. 조금 정리를 하면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성수 평론가는 임성근 1사단장 분명히 과실치사 책임이 있고 있다는 처벌해야 거죠. 된다. 예. 우리 신혜식 대표는 잠깐만요. 네. 한마디만 더 주면 그래서 이거는 신혜식 대표가 말한 거대로 진행했으면 아무 네. 문제가 없어요. 네. 진짜. 아, 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아니, 아니, 녹취는 녹취내용.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아니, 언론 잠시만, 접촉하지 말아야지. 얘기 안 끝났어요, 저. 아니, 뭐 그냥 모든 얘기 안 걸 갖다 끝났어요. 끌어갖고서는 얘기를 문제가 끝내게 좀 있대. 해주세요. 아, 네. 진짜. 김성수 대표님 말씀 자. 맞아 듣겠습니다. 제대로 현장의 대대장들이 결정한 대로 진행했으면은 안전하게 또 성과도 내면서 작전을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장이 이거를 지시했다는 게 그 초동수사에서 밝혀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을 피의자로 전환시켜가지고 보고서를 내리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 담당자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잖아요. 네. 아니까 지금 당장 사람이 떠내려갔을 때도 전화해가지고 언론 통제시켜라. 애들 따로 분리시켜라. 거기에 간부가 몇 명 있냐. 중위 하나에 하사 2명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시하고 자기는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대통령 부부의 만찬에 참여해. 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 사단장만 쏙 빼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내려간 걸로 추정이 되는 모든 보고가 나와요. 네. 그러니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 지금 네. 이제 신 지금 대표님 말씀 이제 듣겠습니다. 네. 들어보면 예. 물론 뭐 사단장의 지시가 굉장히 먼저 우선순위로 중요한 거죠. 네. 예, 되게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대장이라는 게 중대장이라는 게 전쟁이 벌어졌는데 사단장이 야 총 5발 쏴 그럼 5발 쏩니까? 예? 죽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야 이제서야 이제 뭐 크레모아 설치해 이럽니까? 현장에서 대응을 하고 난 뒤에 선조치 후보고 해야 돼 이런 상황은. 네. 그러니까 사단장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알려줬을 뿐이에요. 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언론 접촉하지 마라. 괜히 오해 살 수 있다. 뻔한 거지. 근데 그걸 받는 중대장 소대장은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구명조끼 입어라. 뭐 장화 신어라. 네. 아 이 상황에는 장화를 안 신어도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나 그러나 구명조끼는 입어야 된다. 현장에서 해야 되는 거지. 이 정도 사안으로 자. 일일이 사단장에게 책임을 부여하면 아하. 대한민국 사단장 그 자리 남만할 사람 하나도 없는 그래요. 거예요. 과실치사 책임이 여기서 없다. 하나 또 팩트. 네. 네. 사단장은 이 현장에 대해서 지휘할 권한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해병대들이 이 작전에 돌입이 됐을 때 육군의 지휘 아래 놓이게 지휘 체제가 변경이 됐습니다. 참고로 54단 관할 예. 지역입니다. 54단이 네. 지휘를 했어요. 네. 다시 말해서 사단장은 전화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어. 아니 자기 저 부대 대원이 가서 중대한 사항에 투여가 됐는데 기본적인 사항은 사단장이 지시하는 거죠. 물론 작전 체계가 변경되고 뭐 지휘 관련 지역이 변경돼 갖고
뭐 전반적인 상황에서 그때 따라서 작전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전화하는 것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거기서 지시받아라. 알겠어요. 요 정리를 좀 이거는 전쟁 상황이 아니라 네. 예? 민간인에 대한 피해 수혜 사항이었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달라붙어 갖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자, 일단 요거 하나 정리를 좀 하죠. 그러면 두 분은, 특히 신혜시 대표님은 임성근 사단장이 과실치사 책임이 없다. 아니, 그건 보시는 경찰 겁니까?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다. 하고 예. 있잖아요. 예.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잖아. 군수사관이 네. 이러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면 경찰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해서 미진하면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나와이 나와 있잖아. 그러면 그걸 갖고 수사를 하고 또 군의 특성을 또 봐야 되는 거고 네. 군이 어떻게 작전 체계가 이루어지는지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또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난 다음에 네. 결과 발표가 되고 나면 그때 가서 미진하다면 특검하자 이거죠. 그때 하자. 근데 예. 지금 뭐 대통령이 화를 냈다. 3번 전화했다. 이게 특검의 사유가 되겠냐 이거예요. 지금 특검 상황 이제 이 사건 조금만 제가 정리를 중간에 좀 해드리면 크게 3가지 사안으로 보면 됩니다. 네. 임성근 사단장의 지금 부분 고의로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사죄 요게 한 건이다. 이게 경찰청에서 지금 조사 중이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그 과정에서 이첩 지시를 어겼던 항명이라고 하는 박정훈 단장의 사건이 군사 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3번째가 특검의 주된 사유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그 과정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수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을 외압을 행사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이 특검 사항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앞에 2개 빼고 3번째 거 마지막 게 외압을 행사했냐 안 했냐 대통령실이나 지금 그 부분이 네. 이용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언론들이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뭐 이런 일까지 개입을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기본적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도 했으면 철저한 진상 규명 네. 이걸 제대로 못한. 지금 말하는 거 다 추정 아니에요? 아니 본인이 나도 추정으로 얘기하는 거 추정이라고. 추정이잖아. 서로 추정을 할 때도 진실은 없잖아. 그러니까 네. 나도 추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여러분들 뭐 시청자 여러분 계시지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휘관이 이런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군 사단장이라든가 지휘관은요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네. 침묵할 겁니다. 관여 안 할 거예요. 기본적인 일만 할 겁니다. 그리고 지휘관의 권위는 굉장히 축소되고 그로 인해서 군의 내부의 혼란, 상명하복 체제가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군의 그 위상이라든가 군의 전력 손실이 올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단장은 사장단도대로의 어떤 기본적인 걸 내리고 그 큰 틀에서 내렸으면 네. 그걸 받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마치 민간에 있는 사건처럼 몰아놓고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건물 짓다가 누가 무너지길 바랍니까? 근데 어쩔 수 없는 사고가 생기면은 그 사고 때문에 요즘 뭐 중대재해법이니 뭐 해갖고 기업이 손해를 보고 구속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제는 뭐 현장에서 일하는 거 위험하다. 다 하청 줘버리잖아요. 하청 준 사람이 또 재하청을 줘.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나중에는 그 사업이 또 그 건설이 굉장히 부실해질 수뿐이 없는 사업. 그리고 또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부분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갖다가 바라볼 때 네. 우리 국민들이 이런 부분을 갖다가 특검을 간다. 어떤 윤석열을 죽인다. 이런 차원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사회가 좀 더 건전하고 투명하게 굴러갈 수 있을지, 그리고 사단장에 대해서 이렇게 몰아붙일 게 아니라, 사단장이 그럼 그 현장에 대해서 지휘를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무슨 수해 지역 복구 나간다 그러면, 야, 나가지 마. 야, 괜히 나갔다 사람 하나 죽으면 어떻게 돼? 훈련 나가다가도 누구 죽으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하면요, 군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다. 네. 예, 굉장히 신 대표님이 그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때리는 방식을 쓰고 계신데 저는 수혜에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나가라고요. 나가고 거기에서 원칙을 지켜가면서 지휘를 하란 말이에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요. 네. 한미 연합 훈련 중에 포사격 훈련을 했어요. 포사격 훈련을 할 때 자신이 중대장이니까 정확하게 탄착지를 갖다가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부하가 죽었습니다. 그럼 책임지는 되는 거예요. 잘못 지휘를 했으니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 은폐했어요. 그게 지금 군 사망사 그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부인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지휘자가
별을 달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임성근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이번 사안에서 세 사안 분류를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네. 임성근이라는 사단장이 자신이 지휘 권한이 없는 그러한 그 수해 복구 상황에서까지 지휘를 하면서 자신이 필요했던 어떤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시를 해놓고 사람이 죽으니까 나중에는 통제하고 은폐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명명백백히 밝히려고 했던 박정훈 대령을 지금 오히려 항명으로 몰아가는 이런 상황이 있으면 누가 군대를 보냅니까, 자식들을. 저부터도 안 보낼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이런 기초 자료, 팩트에 입각해서 수사를 다 해야 되고 그게 밝혀져야 되는데 난데없이 대통령이 전화를 갖다 개인 폰으로 그것도 검찰 시절에 쓰던 전화를 갖다가 해가지고 그 개입을 한 것이 보여진다면 이건 지극히 부적절한 거예요. 아하. 거기 가서 술 먹자는 전화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안에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특검을 통해 가지고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저는 이 정도 이런 식이면 나왔으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자. 거 교통사고도 특검하자고. 자, 이 정도라면 네. 저는 특검도 필요 없다. 이제 탄핵으로 가야 된다. 바로예요. 근데 그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좌파들은 지금. 정도의 증거가 나왔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특검을 뭐라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 민간인이 말이죠. 북한에 갔어요. 예. 공무원이지. 북한의 군인에 의해서 피격을 당하고 사형을 당했어. 노무현 예. 때. 예. 아, 문재인 때. 예. 때. 예. 근데 그거 은폐하고 조작하고 국정원까지 달려 들어갔고 말이죠. 그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그 생각해요? 그거? 공무원이 월북 의사를 밝혔고요. 월북 이거 봐.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입증이 돼. 입증이 돼서 뭐 그- 월북 의사야. 아니, 거기 녹취록이 다 나오잖아. 녹취록이 다 나오잖아. 통신 녹취록이 무슨 월북 의사를 나는 저 밝혀. 월북하겠다고 의사를 아니 밝혔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월북 의사가 아니라 거기서 보면은 구조에 구조 살려달라고 한 거라고. 알겠습니다. 아, 월북 의사가 있는 자꾸 사람을 왜 죽이냐고. 화제를 그 건은 진짜 다른 아니, 얘기니까. 아니, 자. 다른 왜 건에 대해서 이게 얘기하시자고요. 다른 건이 그러니까 아니라 신 맞은 대표님, 거 똑같은 그다음 거야. 얘기하셔야 돼요, 에이, 진짜. 지금. 성수야. 알겠습니다. 성수야 이러지 말자. 자, 이러지 마죠. 일단 특검은 지금 부결이 됐기 때문에 22대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최초로 이 특검안 다시 올리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